유인물 세 번째 장 보시면 제가 감정평가사 과거 기출을 한 15개년도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2021년도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실어놨는데 왜 2021년도부터만 실어놨느냐? 그 IFRS가 도입되고 나서 기준서가 크게 개정이 된 연도들이 몇 개 있습니다. 2014년도 정도에 한번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18, 19, 20년도에 크게 또 개정이 있었는데 기준서 개정이 되고 나면 기출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요. 출제되는 챕터들의 그 비율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과거를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최근에 6개년도의 기출을 봐주시는 게 트렌드 분석을 하는데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 최근 6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 6년은 이론형과 계산형 문제를 구분해서 분석을 해놨고 그리고 챕터 24의 제매기 기타사항 있죠. 요쪽은 여러 가지 챕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제매기 기타사항이라는 챕터에서 출제된 문제수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주제별로 조금 더 세분화한 분석을 해드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그 기준서가 개정이 돼서 2027년부터 개정된 기준서로 문제가 출제가 될 예정인데 저희 그 앞에서 말했던 두 개 교재는 개정이 모두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은 출제 빈도나 이런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2021년도 이후에 이 출제 트렌드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기출 빈도 있죠. 출제 비율이라고 가장 오른쪽 열에 적어놨는데 얘는 재무회계 30문제를 100%로 두고 비율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원가관리 회계가 10문제가 나오니까 원가관리 회계까지 고려한 비율을 계산하려면 이 비율에다가 75%, 4분의 3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만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요 챕터 10까지 차입원가 자본화까지 해서 한 47%가 여기서 출제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챕터 15까지 하면 66%가 출제가 됩니다. 누적 기준으로 66%예요. 그러면 요 66%에다가 75% 정도 곱해보시면 요 챕터 15까지만 하면 그래도 꽈락은 넘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물론 그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물론 이제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을 다 맞춘다. 나온 문제들, 이쪽 챕터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모두 다 맞춘다라고 했을 때 66% 곱하기 원가관리 회계의 출제 비율까지 고려해서 75%까지 해주면 그러면 뭐 한 48%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득점을 실수가 없을 때 하게 되는 거니까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저는 실수라는 것을 완벽히 방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거는 별로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까지 넘어가 보시면 주식기준보상까지 해서 한 76%가 여기까지 출제가 됩니다. 요 정도까지 해주시면 뭐 합격에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물론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 있죠?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최소한 챕터 18까지는 하세요. 왜냐면 챕터 19부터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여기부터는 처음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으니까 못한다고 치더라도 챕터 18까지는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자 이 분석을 좀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시험, 관세사 시험에서 수험생분들 많이 버리는 챕터 19, 20, 21에 리스랑 법인세 회계랑 주당이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현금 흐름표 또 있죠. 여기까지 이 5가지 챕터 요거를 많이 버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가지 챕터까지 다 포함하면 한 91% 정도 돼요. 출제가 여기서 꽤 많이 되죠. 이 5개 챕터에서 출제가 꽤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버리는 걸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왜냐면 그 왁구대로 풀면 얘네가 별로 어렵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르쳐 드리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해가 안 된다. 혹은 마지막에 복습할 시간이 없다. 혹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들만 버리시고 복습을 충실히 하셨다라는 분들은 얘네들을 가져가면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챕터 24까지 하면 96%, 그리고 고급 회계까지 하면 이제 100%가 되는 거죠. 이 고급 회계 많이 버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 고급 회계도 환율 변동 회계랑 합병 회계 요쪽까지, 그리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요 정도에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만 나와요. 챕터 27과 챕터 29의 연결 회계랑
파생 상품과 위험 피해기 이쪽이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이쪽은 출제가 안 된다고. 고급 회계에서 쉬운 챕터에서 쉬운 정도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객관식 강의 때 설명을 해드릴 건데 고급 회계는 지금은 안 하고 객관식 때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릴 건데 그것만 듣고도 충분히 풀립니다. 그래서 얘는 버리지 말고 좀 가져가 달라고 좀 부탁을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가져가면 전부를 가져가면 이 중에서 진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것들 뭐 혹은 내가 진짜 어려워서 버려야 되겠는 그런 챕터들, 뭐 예를 들면 현금 흐름표나 법인세 회계나 이런 거, 법인세 회계 정도는 버리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감정평가사 그리고 관세사 시험에서 세법을 안 배우니까, 그래서 법인세 회계랑 현금 흐름표 또는 오류 수정 중에 하나 이렇게 버리고 나머지를 다 가져가신다. 조금 더 쉽게 리스까지 버리고 가져간다라고 하면 고급 회계를 가져갔을 때 몇 퍼센트가 나오죠? 3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주시면 한 14% 빼는 거니까 86% 정도를 가져갈 수 있겠네. 뭐 그 정도 하면 합격에는 지장이 없겠죠. 실수를 조금 고려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요 분석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이 없을 때 어느 챕터를 전략적으로 버릴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저는 모든 챕터를 버리기보다는 챕터에서 어려운 것들을 선택적으로 버리는 거를 좀 추천을 할게요. 그런 것들은 제가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이거는 강의를 듣고 제가 버려도 된다라는 내용들을 버리셔야지 혼자 공부하면서 이 부분 내가 어려운데 이거는 버려야지 라고 해가지고 챕터 중에 일부를 입 빠진 채로 듬성듬성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버려도 되는 챕터랑 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챕터를 버려도 되는 부분과 버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버렸던 쪽에서만 시험이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버리고 말고는 챕터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챕터 기준으로 버리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강의 중에 이 챕터는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의 내용들을 버리시든지 이 둘 중 하나로 가세요. 아시겠죠? 저는 물론 후자를 추천합니다. 강의의 목적이 그거죠. 여러분을 고득점으로 합격을 넘어서 고득점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길이니까 제가 분석을 다 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이 부분까지는 꼭 하세요. 더 넘어서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이런 것들을 강의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할 거니까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강의 과정 중에서는 저에 대한 호감도를 좀 유지해 주세요. 무한 신뢰, 무한 호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그 호감도가 전달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좋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